거래를 잘하기 위한 기술 혹은 거래를 잘하기 위한 조언은 많은 사람들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어디를 가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런 강의들도 많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주변에서 고수들이 얘기해주는 조언들도 많아요 사실은.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정리된 자료는 좀처럼 좀 보기가 힘들어요. 자, 이런 자료가 정리되어 있지는 않아요. 저도 지금까지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오늘은 FX 마진 거래에서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절대로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돈 잃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FX 마진 거래로 돈 잃는 사람의 특징. 항상 돈 잃는 사람들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잃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자, 일단은 첫 번째 뭐냐? 레버리지와 증거금 비율을 모른 채 그냥 거래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자금이 지금 얼마이고 내가 거래하는 상품이 뭔데 레버리지가 몇이 되기 때문에 이게 내가 1랏을 들어갔을 때 0.5랏 들어갔을 때 0.1랏 들어갔을 때 증거금이 얼마가 예측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증거금 비율은 몇 퍼센트를 기록하면서 거래가 진행이 된다. 자, 그럼 그게 위험한 건지 안전한 건지, 만약에 방향이 반대로 움직였어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하루에 몇 핍 정도의 움직임이 있는 상품인데 내가 지금 한 20핍 정도 30핍 정도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그럼 이게 괜찮은 건지 놔둬도 이 정도는, 아니면은 위험하니까 빨리 청산을 해야 되는 건지, 그 위험한 정도는 어떻게 본다? 증거금 비율로 보시면 돼요. 내가 마진 콜의 위험에 처해 있는지 아니면은 요 정도는 괜찮은 거니까 기다릴 수 있는지 알고서 거래를 해야 됩니다. 손실이 나면 그걸 빨리 복구하려고 2배씩 3배씩 진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게 참 심리적인 요인이에요. 그래서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 빨리 많이 잃는 이유기도 해요. 만약에 내가 이걸로 한 200불을 잃었어요. 이게 하루 안에 잃든 일주일 만에 잃든 한 달 만에 잃든. 근데 무언가 사람이 본전 심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잃은 거는 빨리 복구해내야 될 것 같아. 자, 그래야지 내가 직성도 풀리고 기분도 좋아지고 다음 거래도 잘 될 것 같아. 자, 근데 갑자기 나의 거래 스타일대로 하니까는 너무 느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방향을 맞추겠다라는 자신감 하에 거래를 2배씩 3배씩 진입을 하게 됩니다. 빨리 복구하려고. 기억하셔야 될 거는 방향이 맞았을 때는 빨리 복구가 될지언정 방향이 반대일 때는 잃는 속도도 2배 3배라는 거. 손절가와 익저가를 잡지 않는 사람들, 24시간을 차트 안에 붙어서 계속 차트를 내가 들여다보고 있으면 괜찮아요. 자, 그런데 야간에도 아니면 업무 중에도 거래를 어떻게 계속 집중할 수가 있겠어요? 거래를 할 때 손절 라인과 익절 라인을 잡는다는 거. 자, 그거를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잡는다는 거, 요런 기술 분석적인 내용들 알고서 거래에 임해야 된다는 거. 손절과 익절은 추천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필수. 다음, 습관적인 물타기로 즉흥적으로 또 진입하는 거. 무언가 분위기를 탔어요. 내가 뭔가 방향을 보고 있었는데 이게 이 방향대로 갑니다. 하필이면 또 뉴스가 터져져가지고 방향이 빨라요. 그 방향대로 많이 간다 싶으면은 이거에 막 흥분해가지고 진입하고 또 진입하고. 자, 이렇게 차트에 올라가는 속도에 맞춰서 내 기분대로 느낌대로 계속 하염없이 진입을 하는 이런 스타일. 문제는 진입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브레이크를 걸 줄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서 멈춰야 될 줄을 모릅니다. 이게 과연 10불 땄을 때 멈춰야 되냐, 50불 따면 멈춰야 되냐, 100불 따면 멈춰야 되냐, 몇 핍을 먹었을 때 멈춰야 되는지 요거를 계산을 하고 플레이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절대로 기분과 느낌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물타기는 너무나 위험하다는 거. 증거금 비율이 1000%를 넘어가질 않아요. 내가 가진 자금은 예를 들면 뭐 3000불인데 들어가는 라수를 보는 무슨 3만불 가진 사람처럼 진입을 하는 거예요. 자, 왜냐? 빨리 돈을 벌기 위해서, 빨리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 또한 심리에서 나오는 건데, 증거금 비율을 몇 퍼센트로 유지해야지 안전한 거래이다, 괜찮은 거래이다. 반드시 안전한 지점을 찾아서 그 정도로 유지해 보려는 노력 정도는 필요합니다. 지지와 저항을 찾을 줄 모른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지가 뭔지 저항이 뭔지의 개념조차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개념은 알겠는데 이거를 나의 거래에 어떻게 적용을 할지 모르겠다. 일단은 지지대 저항대를 찾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진입을 한 다음에 어느 라인이 지지 라인, 어느 라인이 저항 라인, 그거에 맞춰서 확인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 지지가 무너지는지 저항이 뚫리는지, 지지 받고 올라가는지 저항 받고 부딪혀 내려오는지, 이거를 알고 거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느낌대로 올라갈 것 같으니 내려올 것 같으니 안 된다는 거예요. 경제 지표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어떤 뉴스가 있는지를 몰라요. 외환 시장은 뉴스에 너무나 민감한 시장이에요. 전 세계에서 각국마다 발표되는 외환 뉴스들이 있고 주요 인사들이 연설들을 하죠. 그런 외환 뉴스에 의해서 외환 시장은 많은 파동이 있고 많이 출렁입니다. 그러면 내가 거래하고 있는 통화상이나 금을 거래하고 있다, 오일을 거래하고 있다, 모든 종목들이 뉴스에 다 민감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포지션을 들고 있다? 근데 큰 뉴스가 있다? 방향이 어디로 터질지 몰라요 지금.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미리 청산을 해놓고 안전하게 관망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뉴스가 지나고 시장이 마켓 포인트를 찾았을 때 그때 다시 거래를 시작하거나, 물론 이런 움직임이 큰 땐을 노려서 그때 단타 스캘핑을 치는 것도 거래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거를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나의 스타일이 이렇게 초단타 치는 스타일이 아니라면, 그리고 자신감이 이만큼 크지가 않다면 이런 부분은 뉴스에 참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큰 뉴스가 있을 때 시장은 요동을 칩니다. 그때 나의 거래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무슨 뉴스가 있는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차트를 보지 않고서는 지금 내가 거래하고 있는 상품의 호가가 몇인지를 몰라요. 가격을 몰라요. 내가 예를 들어 물건을 샀어요. 이 물건의 가격을 모르고 있는 게 잊혀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건망증이 심할 수도 있게, 집중력이 떨어져서일 수도 있고, 거래할 때 진입 상품이 너무나 많아서 막 5종목, 6종목을 막 한 번에 계속 같이 진입을 해서 이게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사람이. 최소한 차트에 집중을 하고 내가 거래하는 종목에, 나의 거래에 진심을 다해서 거래를 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내가 거래하는 종목, 최소한 현재 진입해 있는 종목 정도의 호가는 내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마지막 숫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80% 이상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돈을 따면 딴 대로, 잃으면 잃은 대로 하염없이 거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차트를 보고 있다가 악마의 클릭이 계속 연속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계속 차트를 보고 있으면 진입을 해야 될 것 같아. 거래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하루라도 거래를 쉬어가는 날이 없다라는 거예요. 차트를 보면서 어느 날은 또 관망도 하고 분석도 하고 내 나름대로 이렇게 공부하고 습득하는 날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 실전 거래로 부딪히면서 배우려다 보니까 당연히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0불을 따고 있으면 이게 200불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100불로 만족을 못합니다. 내가 지금 차트를 보고 있어요. 50불 따고 있어. 근데 지금 현재의 추세로 봤을 때 이 정도에서는 내가 끊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판단이 일단 서야 됩니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차트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사람의 눈이 어디로 가냐? 금액으로 가요. 돈으로 갑니다. 돈으로. 내가 지금 50불 따고 있어. 50불이면 한국 돈으로 한 6만원? 5만원? 좀 부족해. 100불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근데 그러고 있다가 한 볼일 보고 들어와서 한 1시간 있다 보니까는 마이너스 100불 나고 있어요. 이런 식입니다. 자, 그래서 기다리기 전에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이 기다리는 게 맞는지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는 거. 10불, 20불도 소중한 수익금입니다. 이것도 심리적인 거예요. 내가 하는 거래는 무조건 뭔가 잘 될 것 같다라는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거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남들이 하면 난 다르니까. 나는 내가 하는 방향은 맞는 방향. 이런 식으로 근거와 지식이 없는 그런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이것만으로 거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주의하셔야 돼요. 거래에. 일단은 모든 거래에 있어서 진입과 청산에 있어서 명분이 있으셔야 돼요. 명분이. 왜 진입하는지, 손절은 왜 여기 잡았는지, 익절가 왜 여기 잡았는지, 이런 명분이 없이 거래하는 사람은 뭐에 의존하게 된다? 느낌에 의존하게 돼요. 감으로 거래하는 사람과 공부를 해서 실력으로 거래하는 사람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를 보지 않고 차트만 보고 거래하는 사람들. 자, 이것도 아까 경제지표하고 조금 비슷한 얘기인데, 외환시장은 뉴스에 민감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뉴스가 차트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차트가 움직이는 건 어떻게 움직여요? 물론 거래자들의 심리도 들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크게 터질 때는, 크게 상승하거나 크게 하락할 때는 뉴스의 영향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 뉴스가 적용이 되고 차트를 따라가야 되는데 차트만 보고 하다 보면은 거래에 한 발씩 늦게 되겠죠. 일단 한 발짝씩 늦습니다. 쫓아가게 되는 거래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저 위에서 바이를 잡게 되고 저 밑에서 셀을 잡게 되고, 이게 끝이었는데 이게 계속 갈 줄 알고 그렇게 쫓아가는 거래를 하다가 손실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뉴스를 적용한다라는 거. 추세 흐름을 타지 않고 반전 매매를 즐기는 사람. 자, 뭔가 손실이 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꾸 꺾으려고 그래요. 이거를 많이 하락했으니까 이제는 올라가겠지, 여기서 꺾자.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제는 하락하겠지, 여기서 위에서 또 꺾고. 이렇게 반전 매매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전 매매는 거래에 대해서, 트레이딩에 대해서 교육을 할 때는 반전 매매를 상당히 중요시하게 교육을 합니다.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기는 해요. 왜냐면 뭐 지지를 받고 반전해서 올라간다라든지 가다가 저항에 부딪혀서 내려온다라든지, 이렇게 교육을 할 때는 반전 매매를 알고 있어야 되고 교육 자료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런 샘플 자료로 이 반전하는 거에 대해서. 자, 근데 이걸 실제로 거래를 할 때 자꾸 이렇게 반전 매매를 즐기는
느끼게 되면은 이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반전 매매하려고 그러지 말고 추세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현 추세를 파악하는 그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는 나만의 비밀 같은 거래 비밀, 이런 전략이 없다. 거래를 할 때 이건 좀 어느 정도의 경험이 좀 쌓여야 되는데, 나만의 거래 비법, 나만의 거래 법칙이라든지 룰이라든지, 하늘이 무너져도 나는 이거는 지킨다, 이런 게 좀 있으셔야 돼요, 거래를 할 때. 근데 느낌으로만 하다 보니 이런 게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 손실이 납니다, 자꾸. 그래서 이건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나랑 좀 다른 세계의 얘기. 이래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자기만의 비법을 찾아보고 자기만의 원칙을 좀 정해보라는 거예요. 무조건 이 원칙은 지키면서 그거를 돈으로 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나는 100불 따면 그만하고 100불 잃으면 그만한다, 이렇게 금액으로 돈으로 설정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뭐 핍수로 설정하는 거일 수도 있고, 뭐 차트를 보고 뭐 방향으로 설정하는 거일 수도 있고, 거기서 가격대를 정하는 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 괜찮습니다. 자기만의 거래 전략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남들이 알려달라고 했을 때 이거는 거래 비밀이라서 못 알려주겠다, 죄송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냐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만의 전략을 꼭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기존 거래를 청산하지 않은 상태, 포지션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반대로 양방향 거래, 해칭이라 그러죠. 같은 상품 내에서 내가 만약에 바이를 잡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청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셀을 또 잡아요, 양방향으로. 자, 그럼 그거를 또 청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이를 또 잡아. 여기서 2차 해칭, 3차 해칭, 4차 해칭, 거래가 얽히고 설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 이런 해칭이라는 게 성공을 하면은 상당히 멋있는 기술이지만 실패를 하게 되면은 이것만큼 한심한 게 없어요, 정말로. 일단은 해칭을 하는 이유가 뭐냐? 손절을 안 하셔서 그래. 손절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셔서 그래. 뭔가 내가 이익 날 때는 100불 딸고 50불 따도 그래 뭐 조금만 벌어도 그래도 뭐 벌었으니까 오케이, 이거는 뭐 알겠어요. 근데 손절을 할 때 50불 좀 기다려보면은 좀 회복되겠지, 기다려. 좀 이따가 봤어요. 마이너스 100불 돼 있어. 그러면 이것도 내가 지금 뭐 회복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또 기다립니다. 손절 타이밍을 계속 놓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손절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 단계까지 갑니다. 너무나 손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일명 물렸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해칭을 잡죠. 양방향, 반대 방향으로. 근데 반대 방향으로 잡는데 타이밍을 그나마 맞추면 좀 괜찮아요. 반대 방향으로 잡는데 타이밍마저도 못 맞춰. 그러다 보니 이게 하다가 조금, 예를 들면 하락을 하다가 이 방향이 아닌 것 같아, 올라갈 것 같아. 그럼 여기서 하락하고 있는 거를 청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승 바이를 잡습니다. 근데 가다가 또 내려와. 그럼 이 상태에서 셀을 또 잡아요. 얽히고 설켜서 나중에는 거래가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에 가 있어요. 이런 부분, 돈 잃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해칭에, 2차 해칭에, 3차 해칭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있는 거래를 다 청산을 하시고 정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운 거래를 진입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런 부분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오늘은. 이렇게 실수하는, 많이들 하는 실수들, 거래를 하면서 또 이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돈을 잃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정리를 해봤고요. 도움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매너,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열심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리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예쁘게 사진 한 장으로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 놨고요. 카카오톡 보내주시면 자료가 좀 필요하다, 필기된 내용으로 사진으로 가지고 있고 싶다 그러면 카톡 보내주시면 제가 사진으로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